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초대형 행사입니다. 이번 APEC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세기의 단판이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흥행에 성공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27일부터 시작되는 정상회의 주간에는 최종 고위관리회의, APEC 장관회의, APEC 경제지도자회의가 진행되고 마지막 이틀간 진행되는 지도자회의에서는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메인 이벤트가 열리는데, 역시 최고의 관심사는 2019년 6월 G20 회의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제시할 청구서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암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게 가장 먼저 펜타닐에 대해 질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I would say the first, we have some big issues like with the farmers and various other things, but the first question I'm going to be asking him about is fentanyl. I'm meeting in South Korea, so it'll be the first thing on the list. Yeah, please. 대두 문제 역시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한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One of the things I want is China's going to buy soybeans. I want them to buy. Our farmers have been boycotted by China as a negotiating point. I don't want that. Our farmers are great, and in particular our soybean farmers, and I want them to start buying soybeans. 그동안 미국 대두 수출의 절반가량을 담당해왔던 중국.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트럼프가 관세 칼춤을 추자 중국은 대응 수단으로 지난 수개월간 미국 수산 대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농가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자 내년 지방선거 폭망을 예감한 트럼프가 일찌감치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국이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는 히토류 수출 규제 해지입니다. 과거에도 위기의 순간마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해오던 중국. 하지만 지난 10월 9일 중국은 더 살벌한 히토류 규제를 단행하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62호 공문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중국산 히토류가 0.1%만 들어가도 중국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히토류 관련 기술 역시 원천 통제할 것임을 밝히자 트럼프는 중국이 히토류를 인질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며 이번 APEC에서 히토류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칼을 갈고 나온 미국, 여기에 관세 문제를 비롯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중국의 요구까지, 이 세기의 단판은 10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APEC의 주최국인 우리나라 앞에도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관세 협상 및 국방비 증액과 관련한 사항을 마무리 짓고 원자력 협정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특히 이 원자력 협정 개정은 우리가 꿈에 그리던 핵 잠수함의 동력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기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일단 중국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측이 원한 양자 국빈 방문보다 APEC 타자회의에 좀 더 무기를 싣기 위해 원래 예정됐던 펑리위안 여사와 동행하지 않고 시 주석만 한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수정한 중국은 이번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마차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비공개로 한국에 급파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아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지만 지난 23일 외교 소식통들은 마차오시 부부장이 사전 방문에 서울에서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의제들을 이미 조율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CNN과 가진 인터뷰 일부를 소개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념 체제를 달리하고 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군사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한 경험이 있는 국가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또 경제적으로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살기 어려워. 뿐만 아닙니다. 23일 중국 청년망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현안에 대해서 장문의 보도문을 낸 바 있는데요. 매체는 이번 회담을 전 정부 때 멀어진 양국 관계로 회복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최근 양국이 무비자 정책 시행 등 우호적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측면을 넘어 서로 불편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한국은 중국 측에 한한령 해제를 통해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과 실용주의에 기인한
상호 경제협력, AI 관련 기술 교류 등에 관해 언급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반면 중국은 공급망 재편 및 안정과 관련해 지나치게 미국의 경도된 점을 우려스럽게 보는 점, 상호 투자협력 강화와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확고한 입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우뉴스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용주의에 입각한 이재명 정부가 이번 에이펙을 통해 중국과 또 다른 신기원을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핵심 교육 상대국으로 천명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2단계 한중 FTA 논의를 비롯 반도체와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중 정상회담에 올릴 의지에 대해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싱가포르 CAN 방송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현안을 언급했는데요. What outcome would be most important for South Korea during that summit? Above all, trust building with the new government, because the previous Korean government has been rather criticized for its statements and foreign policy by China. But now I think this is good time for u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out losing our basic policy and identity. But recently China has sanctioned South Korean companies like Hanwha Ocean. Is this something that could come up during the summit meeting? Well, I am concerned about the specific sanction on this company, but we will be able to sort out such problems. 끝으로 조현 장관은 미국의 대중경제 요구와 이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요. When we talk about balancing, we don't mean that we are standing in the middle. Depending on the issues, we can have cooperation with China, but somewhat different ideas with China. 여기에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총리로 선출된 일본의 다카이시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관건입니다. 여자아베란 닉네임답게 지난 2022년 일본이 어정쩡하게 나오니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살벌한 망언을 내뱉던 그녀.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총리로 선출되자 곧바로 바닥에 낮게 엎드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하루빨리 회담을 갖기를 희망했는데요. 韓国のり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これからまた大統領とお目にかかれるようなチャンスを作れることをとっても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극우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하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들이올 만한 악수를 두진 않겠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조로 맞대응해야 함은 물론 아무 때나 미사일을 날리는 리틀 로켓맨 김정은에 대한 대응 역시 우리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인 한일 관계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눈에 가시인데요. 그가 총리로 선출되자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골치 아픈 여자 트럼프가 나타났다며 질색했고 심지어 시진핑 주석 명의의 축전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首相和时副首相就任时都发出了贺电，这次是否会发动？中方已经根据外交惯例作出适当安排。 형식적인 답변으로 축전을 보내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중국 외교부. 중국은 왜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를 싫어할까요? 그녀가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ハイクビジョンとかダーファのね、要は防犯カメラあんまりつけんといてくださいとか、それからテンセントとかアリババが日本に設置したこのデータセンター、中小企業の人あんまり使わんといてくださいとか。本当に皆様今中国当局に対して計り知れないほどの怒りを感じ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私も同じです。いい加減にしてほしい。 容疑者が逮捕されてから何の事実が何の背景が私たちに説明されましたか。今中国、北朝鮮、ロシア非常に接近して日本は核の最前線に国土を構えています。 끝으로 이번 에이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대만입니다. 1991년 홍콩과 함께 에이펙에 가입한 대만이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에는 총통이 참석하지 못하고 총통이 임명한 특별대표가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라이칭더 총통은 린시니 총통부 고문을 대만 대표로 임명해 한국에 대표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台湾致力强化经济韧性，希望和各国携手合作，持续促进区域经贸发展。我将善用这一次代表赖总统出席 APEC 经济领袖会议的机会，积极的与各 APEC 的会员的领袖代表以及企业界的代表交流。 자유시보를 비롯한 대만 매체들은 라이 총통은 이번 APEC에서 대만이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 미국 등과 긴밀히 소통해 대만의 대등한 참여에 대한 지지를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는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APEC이 열리는 경주와 의장국인 한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 21개국이 각국의 이익을 걸고 총성 없는 외교전쟁을 벌이는 이 초대형 이벤트를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이오파파 나이하신 NMN 바이오에버 40세 넘으셨나요? 노화가 걱정되시나요? 순도 99% 나이하신 하루한 알이면 됩니다. 고함량 BPP 나이하신 NMN 바이오에버 꼭 구매해서 드셔보세요.